그러니까 뭐 과달라하라는 난리가 난 거. 멕시코 전체가 난리가 났지만 과달라하라는 진짜 뒤집어진 거죠. 네. 첫 월드컵 경기 과달라에서 열린 경기에서 자신들의 팀 선수 2명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 냉정하게 잘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배는 멕시코가 이기는 거였어요. 한국 승리 예상은 무승부보다도 낮은 확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아쉬운 건데 한국과 멕시코의 A조 2차전 경기 뭐 아쉽게 1대 0으로 졌습니다. 네, 경기가 조금 이렇게 답답했기 때문에 뭐 한국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둘 다 답답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한 점 실점한 것도 이상하게 실점해가지고 1대 0으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찝찝한 마음인데 어쨌든 멕시코한테 1대 0으로 지면서 멕시코는 이제 2승으로 네, 조 1위로 32강 진출이 확정이 됐고 한국은 마지막 남아공 경기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차피 조 1위는 이제 안 돼요. 그리고 조 2위, 조 3위 아니면 탈락. 남아공 경기 결과랑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경기 뭐 많이들 리뷰도 하고 하셨겠습니다만 보시고 근데 사실은 잘했어요. 당초에 멕시코가 한국보다 강팀이잖아요. 멕시코는 피파 랭킹이 11위고 그리고 개최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개최국 홈 경기고. 네. 그리고 경기 전에 사실 예상도 뭐 베팅 사이트나 예상도 멕시코 승리 예상이 50. 그다음에 무승부가 26. 뭐 보통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리고 한국이 이기는 게 24. 그러니까 한국이 이기는 게 무승부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대 0으로 아쉽게 패배했으니까 네. 뭐 그냥 지는 게 정배였던 거죠, 사실. 네. 그리고 개최국 홈 경기인데 뭐 심판 판정도 결정적인 것이 없었다고 해도 다 우루과이 이렇게 남미 심판진들의 애매한 홈콜들이 있었고 그리고 좀 약간 특히 이강인 선수에게 거칠게 대하면서 좀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홈콜이 아무래도 심판진의 홈콜도 있었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핸드볼 이냐 아니냐 그 볼 법도 한데 아예 보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막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뭐 이런저런 아무래도 개최국 홈 경기에서 얻는 이점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네. 뭐 한국이 잘했어요. 네. 객관적으로 그냥 멕시코는 승리 확률이 50%였으니까 뭐 이길 경기를 이긴 거고 한국의 실수로 힘겹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멕시코가 원래 이기는 게 정배인데 멕시코도 답답한 경기를 한 거죠. 한국의 실수 때문에 겨우 이겼으니까. 네.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 사실은 뭐 답답한 경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긴 거는 이긴 거고 멕시코가 이번 승리를 특히나 굉장히 감격해하고 있어요. 뭐 사실 경기 내용은 답답한 경기였고 멕시코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 실수 때문에 겨우 1대 0으로 이겼는데 멕시코가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굉장히 감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멕시코 입장에서 우선은 과달라하라라는 장소에 대한 그 경기의 상징성이 있어요. 과달라하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달라하라가 좀 특별한 도시입니다. 멕시코 시티가 멕시코의 수도지만 멕시코 문화의 어떻게 보면 수도는 과달라하라. 그래서 멕시코의 술 데킬라도 이제 과달라하라 중심으로 한 할리스코 주에서 만들어진 술이 데킬라고. 그다음에 멕시코의 마리아치라는 멕시코 그런 그 음악 있잖아요. 멕시코 이렇게 막 빠밤빰빰 하면서 막 이렇게 나팔도 불고 트럼펫도 불고 막 이렇게 뭐 바이올린 하면서 하는 그런 마리아치 음악이 있잖아요. 멕시코 전통 음악. 그게 과달라하라 지역에서 생긴 음악이 마리아치 음악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게 약간은 멕시코 시티가 수도지만 과달라하라가 좀 더 이렇게 멕시코 문화의 중심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제2의 도시고 그 다음에 그 과달라하라를 베이스로 하는 멕시코 프로축구 팀이 2개가 있는데 과달라하라 CD 과달라하라 팀이 있고 치바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 빨간 줄무늬. 그 다음에 아틀라스가 있는데 아틀라스보다는 아무래도 치바스가 멕시코 전국의 인기팀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의 가장 인기팀이 이제 클럽 아메리카 노란색 유니폼 네, 많이 보셨죠?
CA라고 써 있는 그 클럽 아메리카가 이제 멕시코 시티의 대표팀이고, 그 다음에 치바스 빨간색 줄무늬 유니폼이 과달라라 그 대표팀인데, 이 둘이 라이벌 의식이 굉장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멕시코 시티가 수도고 과달라라가 제2의 도시. 그 다음에 멕시코 시티는 약간 수도, 뭐 잘 나가는 한국의 서울 같은 느낌이고, 과달라라는 부산인데 부산 치고도 뭔가 멕시코의 문화가 다 녹아져 있는, 치바스도 그걸 받아가지고, 치바스는 특징이 멕시코 순혈주의를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인만 치바스에 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전통이에요, 그게. 그리고 반면에 이제 클럽 아메리카, 멕시코 시티의 클럽 아메리카는 엘리트주의, 자본주의, 돈도 많고 막 그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들 다 모으고 약간 그런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격이 다른 팀이에요. 제가 실제로 과달라라 갔을 때 멕시코 기자하고 meg시코 그냥 우버 드라이버들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느 팀 좋아하냐 그랬더니 당연히 뭐 치바스 좋아하죠. 과달라하라 사람들은.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 클럽 아메리카는 조금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같고, 치바스는 조금 바르셀로나 느낌인데 그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냐 했더니 뭐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클럽 아메리카는 조금 더 엘리트, 자본주의, 수도 막 그런 느낌이고, 치바스는 좀 더 멕시코 순혈주의, 정통, 뭐 좀 약간 그런 막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다 보니까 과달라하라의 그 축구의 순수한 열정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멕시코 대표팀이 월드컵 경기를 과달라하라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재밌죠. 네. 70년, 뭐 86년인가요? 이렇게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치러졌는데, 월드컵 대표팀이 대부분 다 월드컵 멕시코 시티에서만 경기를 하고, 과달라하라가 그렇게 정말 정통, 문화, 순혈주의, 축구 그걸 내세우는 제2의 도시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달라하라에서 멕시코 대표팀이 월드컵 경기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참 약간 과달라하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차별 그런 것도 느끼고 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이번에 처음으로 멕시코 대표팀이 월드컵 경기를 과달라하라에서 치른 거예요. 그것도 상대가 만만치 않은 한국이라는 팀을 상대로 과달라하라에서 조 1위 결정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상징성 그게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할리스코 주 전체가 아예 학교가 다 휴교령을 내렸잖아요. 뭐 월드컵 경기 하나 때문에 주 전체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냐 할 텐데, 약간 과달라하라하고 할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뭔가 멕시코 시티한테 차별당한다는 역사. 지금까지 월드컵을 치르면서 2번 치렀는데 단 한 번도 과달라라에서는 멕시코 대표팀이 경기를 한 적이 없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학교만 안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첫 번째 멕시코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경기 결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가 앙헬 골키퍼였잖아요. 조규성 선수의 골을 진짜 2번이나 막은 거 이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앙헬 골키퍼가 사실 주전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면서 골키퍼가 됐는데, 첫 경기 사실 조금 불안했거든요. 두 번째 경기 과달라하라에서 미친 활약을 보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 앙헬 골키퍼가 바로 과달라하라 치바스의 골키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의 김승규 선수 골키퍼가 실수했을 때 골을 넣은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루이스 로모. 누굽니까? 바로 과달라하라 치바스 선수예요. 그게 난리가 난 거죠. 과달라하라라는 그런 약간 제2의 도시, 멕시코 시티에 비해서 조금 차별받는, 하지만 멕시코 문화의 중심지, 축구에서는 약간 멕시코 시티하고 최대 라이벌, 근데 월드컵 경기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그 도시에서 모든 학교가 휴교령을 내린 가운데 한국하고 경기가 펼쳐졌는데, 그 경기에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사실 멕시코 팀 입장에서 답답한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 승리를 이끈 2명의 영웅이 바로 치바스의 중심 선수 앙헬 골키퍼, 그 다음에 미드필더 루이스 로모. 그러니까 뭐 과달라하라는 난리가 난 거, 멕시코 전체가 난리가 났지만 과달라하라는 진짜 뒤집어진 거죠. 네. 첫 월드컵 경기 과달라에서 열린 경기에서 자신들의 팀 선수 2명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과달라하라는 정말 뭐 난리가 난 거고, 멕시코 전체도 사실은 감격을 한 이유가 이번에 그
멕시코가 사실 이번 월드컵을 개최하면서도 팀 전력에 대한 좀 불신이 있었습니다. 팀이 월드컵 준비하면서 멕시코는 개최국이니까 그 예선을 치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평가전 치를 때마다 멕시코 팀 전력이 멕시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월드컵 대표팀이 개최국인데 역사상 가장 약한 전력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국민들이 이번에 개최해놓고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주요 선수들이 부상도 많이 당했고 라울 히메네즈도 사실은 부상으로 그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뭐 산티 히메네즈 AC 밀란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뽑히냐 마냐 말도 많았고 그리고 또 주요 선수들 윙에 뛰는 선수들도 부상 때문에 떨어진 선수도 있고 골키퍼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팀이 말이 많았어요. 뭐 그런 가운데 막판에 감독이 이제 경질되고 아기레 감독이 다시 왔죠. 이번에 멕시코 대표팀을 세 번째 막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아기레 감독이 다시 소방수로 오면서도 또 말이 많았어요. 아기레밖에 없냐. 좀 다른 신선한 개최국인데 그래도 좀 팀을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비슷하죠. 클리스만 잘리고 홍명보가 왔는데 왜 또 아기레냐? 좀 다른 좋은 감독 없냐? 뭐 그런 말들 많았어요. 막판까지도 아기레 감독의 전술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조금 멕시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멕시코가 첫 경기 남아공 상대로는 이겼지만 그냥 그저 그랬는데 한국하고도 사실 그저 그랬잖아요. 멕시코 입장에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역대 최고 조별리그 경기 2경기만 치르고 2승으로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경기였던 건 맞지만 한국이 어차피 쉬운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전술적으로 준비를 잘했다 아기레 감독이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이제 멕시코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예를 들면 팍스의 이번에 해설을 이제 치차리토, 그러니까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멕시코의 영웅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과 같이 뛰었던 하비에르 에르난데스가 이번에 팍스 그 해설가인데 커멘터인데 경기 그 해프타임 쇼하고 경기 끝나고 포스트 경기 쇼 이렇게 코멘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기는 아니었지만 솔직히 멕시코가 잘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한국도 괜찮은 경기를 펼쳤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긴 건 이긴 거다. 상대팀 실수를 놓치지 않았고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멕시코는 정말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조별리그 지금 성적을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해프타임에 사실 야유도 나왔거든요. 경기력에 멕시코 팬들이 좀 불만이 있었어요. 해프타임에 0대0 상황에서 멕시코 팀을 향해서 야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멕시코도 그렇게 경기를 잘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아기레 감독 그 특유의 실리주의, 뭐 재미는 없고 야유를 받는 경기력이었지만 어쨌든 이겼잖아요. 이긴 건 이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2경기 치르고 까다로운 한국한테 어쨌든 이겼으니까 앞으로 토너먼트에 대한 기대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은. 그래서 또 앞으로 3경기가 체코 경기 멕시코시티, 그리고 32강 멕시코시티, 조 1위로 올라가서 여유있게, 그 다음에 또 16강도 멕시코시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 팬들은, 야, 이러다가 그 86년 멕시코에서 열린 월드컵 때 8강 가고, 그 이후로 멕시코는 항상 아슬아슬하게 16강이 한계였잖아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뭔가 분위기가, 2경기 만에 토너먼트 진출 확정 지었고 어쨌든 이기기는 실리주의로 이기긴 이겼으니까 근데 앞으로 남은 3경기 조별리그 마지막 32강 16강 모두 멕시코시티에서 하니까 이러다가 진짜 다시 8강 가는 거 아니야? 처음에 기대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막 달아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았던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지금 굉장히 감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막 뭔가 기대가 불타오르는 상황이고 과달라하라는 그냥 뭐 한마디로 뒤집어졌다. 그래서 사실 멕시코가 그렇게 좋은 경기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멕시코 사람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이유가 약간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달라라는 완전히 뭐 뒤집어진 상황이고 어쨌든 멕시코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이긴 건 이긴 거니까 잘 된 거죠. 한국도 잘했어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전술적인 비판도 하시고 하는데 냉정하게 잘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배는 멕시코가 이기는 거였어요. 한국 승리 예상은 무승부보다도 낮은 확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아쉬운 건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체코전 때도 그랬지만 이번 멕시코 경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수비 조직력이 3백 가장 많이 걱정했잖아요. 근데 3백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솔직히. 네, 이거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3백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국이 전술적으로 유기적인 3백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그 수비 조직력을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다. 홍명보 감독이 마지막 월드컵 본선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한국이 전술적으로 잘한 부분인데 문제는 뭐였냐? 제가 생각할 때 의외로 아기레 감독이 수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전반에 조금 공격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전반 중반부터는 아예 멕시코가 수비적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좀 공격을 하는 팀이고 그 다음에 공격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팀이고 이번에도 홈 경기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의욕적으로 공격하다가 뒷공간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일? 네, 아기레 감독이 참 영리해요. 그거 보면은 전반에 좀 공격하다가 이거 위험하다 싶으니까 전반 중반부터는 완전히 수비를 펼친 거예요. 5백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경기가 좀 약간 답답하게 풀린 거죠. 한국이 주도하면서도 제대로 된 공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약간 중앙에서 이강인 선수가 공을 넣어줘도 들어갈 공간이 없고 참 이게 멕시코가 잘했어요. 멕시코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참아내는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유기적인 3백 수비 조합은 잘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의외로 멕시코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를 뚫고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전술 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좀 답답했던 게 후반에 한 골을 먹었잖아요, 실수로. 그러면 이제 전술 변화를 줘야죠. 안 그래도 전반 중반부터 수비적으로 나왔는데 한 골을 먼저 넣고 나니까 완전히 그때부터는 수비였잖아요, 멕시코가. 그러면은 전술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의 첫 번째 선택이 손흥민, 이재성 빼고 똑같이 황희찬, 오영규도 넣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포지션의 선수 빼고 똑같이 그 포지션의 선수 넣은 건데 저는 그냥 포지션 선수 교체 말고 뭔가 전술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네, 윙백을 서령우, 김문환 좀 솔직히 공격이 안 됐잖아요. 네. 김문환하고 서령우가 수비는 뭐 잘했을지 몰라도 공격 결국에는 멕시코가 수비로 나오면서 계속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서령우, 김문환 선수가 공격한 게 뭐 있습니까? 특히 서령우는 또 왼쪽 윙백으로 나와가지고 서령우한테 기회가 많이 났는데 계속 옵사이드 걸리고 뭐 왼발 슛도 그냥 완전 빗나가고 공격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한 골을 먹었을 때 조금 옌스를 넣는다든지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전술의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손흥민, 이재성을 빼고 그 자리 그대로 황희찬, 오영규를 넣었다? 이거는 조금 그냥 손흥민을 그대로 두고 전술 변화를 줬지 않는가. 좀 그게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느꼈던 답답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아공 이제 앞두고 사실은 잘한 거죠. 강팀, 홈 경기, 그리고 과달라하라 상징성 있는 열광적인 그 분위기에서 한국이 전술적으로 잘 풀었어요.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멕시코를 몰아붙였으니까. 어쨌든 주도했으니까. 근데 의외로 수비적으로 나오는 멕시코, 거기에 운이 없이 먼저 실점을 한 상황에서 크게 뭔가 사실 나중에 서령우, 김문환 빼고 막 엄지성 넣고 양현준 넣고 막 공격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조규성 넣고 하면서 뭔가 물어붙였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에 먼저 실점을 했을 때 손흥민 두고 공격적인 전술 변화를 줬어야 되지 않는가. 그거 좀 아쉬워요. 네. 어쨌든 지는 게 정배긴 했지만 1대0으로 아쉽게 졌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 비길 수는 있던 경기였지 않는가. 그리고 또 어이없는 실점. 김승규 선수가 너무 잘했는데 그 한 번의 실수. 펀칭했어야죠. 네, 콜미스도 있었지만 콜미스 이전에 그냥 펀칭했어야죠. 네. 그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잘한 건 잘한 건데 최소 비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의외로 최소 비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아니면 이길 수도 있던 경기였는데 1대0으로 좀 찝찝하게 져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경기가 됐고 답답했던 아쉬운 경기가 됐고 멕시코 입장에서 답답한 경기였는데 멕시코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면서 달아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경기가 체코 상대로 멕시코시티 32강, 16강 멕시코는 원하는 대로 완전히 짜여졌거든요. 자, 지금 8강 이상을 노리는 뭐 그런 오랜만에 멕시코는 4강 간 적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개최했을 때 2번 8강 간 게 최고 성적인데 이번에 8강 넘어서 4강까지 좀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
좀 아기레 감독의 좀 불신이 많았지만 실리 축구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좀 그런 반응. 그다음에 과달라하라는 완전히 뭐 진짜 멕시코 축구의 역사가 만들어진 뭐 그런 날이었다. 네, 그래서 뭐 한국이나 멕시코나 답답한 경기를 펼친 건 맞는데 한국은 좀 이래서 더 아쉬웠고, 네, 멕시코는 답답한 경기를 펼쳤지만 어쨌든 이긴 건 이긴 거고 더 열광하는 이유가 좀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좀 켜봤고요. 잘 준비를 해서 한국이 남아공전은 한국이 뭐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잖아요. 저도 32강인데, 네, 조 2위, 네, 조 2위 32강인데 제 생각에는 한국이 충분히 네, 멕시코 상대도 잘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이 하는 경기력만 펼치면은 충분히 남아공 상대로 여유 있게 승리 거두고 네, 32강 LA로 또 LA 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LA에서 경기, 한국 경기 좀 기대가 되고요. 좀 남아공전에서는 남아공 경기에 맞는 좀 전술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좀 이번에 그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한 골 먹었을 때 손흥민을 그대로 두고 공격적인 전술 변화, 윙백 변화를 줬어야 되지 않는가.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좀 제 생각을 경기 끝나고 좀 아쉬운 마음에 나눠봤고요. 그리고 멕시코 분위기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더 생생한 현지의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